스토퍼. 스토퍼는 말 그대로 막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 중심 공격수를 전담 마크하고 그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수비수죠. 단순히 수비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공격의 흐름을 아예 끊어버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토퍼는 1대1 마크 능력, 태클,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력과 체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따라가야 하고 거칠고 물러섬 없는 수비를 요구받기 때문이죠. 특히 고전 3백 시스템에서는 이 스토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3-5-2 전술에서 3명의 센터백 중 양쪽에 있는 2명이 바로 스토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상대 투톱을 1대1로 막고 가운데 있는 수비수는 스위퍼로서 전체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 방식이죠. 이탈리아는 이 스토퍼, 스위퍼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카테나치오 전술의 중심에서 스토퍼를 전술적으로 활용했고 이 강력한 수비 전략은 이탈리아 축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포백 시스템이 대세가 되며 스토퍼라는 개념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0년대 이후 3백 전술이 부활하면서 스토퍼의 역할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죠. 현대의 스토퍼는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격 전환 시 빌드업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오버래핑까지 나서기도 합니다. 상대의 전방 패스를 끊고 곧바로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한 패싱 능력도 요구되죠. 무엇보다 현대 스토퍼는 빠른 발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수비력이 뛰어난 측면 수비수가 3백의 스토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카일 워커, 루크 쇼, 벤 데이비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도 스토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김태형, 최진철이 스토퍼로서 홍명보와 함께 철벽 수비를 구축했고 최근에도 김영권 같은 선수들이 스토퍼로 활약하며 팀의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스위퍼.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3백 시스템에서 스위퍼의 위치는 꽤나 직관적입니다. 가운데 센터백이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좌우 스토퍼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죠. 스토퍼는 상대 공격수를 막고 직접적인 경합을 담당하는 선수라면 스위퍼는 그 뒤에서 한 발짝 여유를 두고 상황을 읽으면서 볼을 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청소부처럼 뒤를 정리해주는 포지션입니다. 이 스위퍼를 이탈리아어로 부르면 리베로라고 하죠.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상대 공격수에 붙어있는 스토퍼들과 달리 특정 선수를 전담 마크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며 필요한 곳을 커버하고 심지어는 후방에서 빌드업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기를 읽는 눈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퍼라는 개념은 현대 축구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현대 축구는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스위퍼가 수비 조율, 커버, 빌드업, 볼 처리까지 도맡았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여러 포지션에 나눠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비 라인 조율은 스토퍼나 풀백, 후방 빌드업은 앵커맨 혹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공간 커버는 스위퍼 키퍼까지 가담하는 식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고전적인 스위퍼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홍명보, 베켄바우어, 마테우스, 이름만 들어도 축구사의 한 챕터를 장식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리베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죠. 볼 플레잉 디펜더, 직역하면 공을 다루는 수비수죠. 쉽게 말해서 수비도 잘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까지 책임지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형 수비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예전처럼 공 잡으면 무조건 걷어내는 그런 수비수는 아닙니다. 이들은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빌드업에 관여하고 때로는 중장거리 롱패스로 전방을 노리기도 하며 때로는 직접 공을 몰고 전진하기도 합니다. 볼플레잉 디펜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후방에서 경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부터 패스를 통해 전개의 리듬을 조율하고 때로는 정확한 롱패스로 한 번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플레이어 타입입니다. 후방에서 정교한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 전개를 돕는 스타일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브라이튼의 루이스 덩크가 있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 중 하나였으며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능숙하게 활용해 팀의 빌드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 운반자, 영어로는 볼 캐리어입니다. 이들은 공을 직접 몰고 올라가는 능력이 뛰어난 센터백인데요. 상대의 1차 압박을 드리블로 무너뜨리며 미드필드로 진입해 공격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김민재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수비도 하고 패스도 하는 거면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포지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활동하는 위치는 골문 바로 앞, 말 그대로 실수 한 번이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강팀들은 실력 있는 볼 플레잉 디펜더를 영입하기 위해 큰 돈을 쓰는 것이죠. 안정형 센터백. 안정형 센터백은 축구에서 말 그대로 수비에 안정감을 주는 선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대 공격을 끊고 무리하지 않고 위치 선정과 피지컬로 버텨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안정형 센터백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던 과거의 전술들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레스터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시즌, 즉 15-16 시즌 때의 스쿼드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레스터는 깊게 라인을 내리고 견고한 수비 후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갔죠. 그 중심에 있었던 수비수들이 바로 웨스 모건과 로버트 후드였습니다. 둘 다 발은 느렸지만 피지컬과 위치 선정, 그리고 공중볼 경합 능력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드업 축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해 레스터의 수비는 EPL 최상위급이었습니다. 안정형 수비수는 현대 축구에서는 점점 보기 힘들어진 유형입니다. 그러나 수비에만 집중하는 전술, 이제는 흔하지 않겠지만 수비 블록을 깊게 두는 팀이라면 여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죠. 인버티드 센터백. 인버티드 센터백이라는 개념은 아직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인버티드 풀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센터백이 중앙으로 진입한다고 하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죠. 인버티드 센터백이란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센터백이 중미 지역으로 이동해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중앙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기존의 센터백은 주로 측면으로 멀어져 풀백을 전진시키고 본인은 뒷자리를 커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버티드 센터백은 그 반대로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스스로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전진 패스의 기점을 만들거나 상대 미드필드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수비수 한 명이 중앙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면 상대팀의 압박을 분산시킬 수 있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중앙 점유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센터백이지만 2022-23 시즌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아래 경기 중 중미 지역으로 올라와 로드리와 함께 더블 피봇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그는 사실상 수비도 가능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맨시티의 점유율 중심 전술을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인버티드 센터백의 장점은 꽤 많습니다. 첫째, 빌드업 과정에서 숫자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전방 압박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패스 루트를 만들며, 셋째, 상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돕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전술 이해도와 경기 지능이 매우 높아야 하고 위치 이탈로 인해 본래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버티드 센터백은 아직 보편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전술 유연성과 기술적 역량을 갖춘 센터백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실험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